음식에 담긴 재밌는 과학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장마철이라 그런지 실내도 좀 꿉꿉한 기분이 들고 특히 요즘 음식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장마철은 식중독 위험이 아주 큰 시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습도와 기온 모두 높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식중독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올해 장마철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위도 좀 일찍 찾아온 탓에 대표적인 식중독균 살모넬라균이 이미 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태풍 뿌라비룬이 오면서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습하기까지 하면 정말 음식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름에는 또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물을 통해 옮기는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이런 병들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이미 올해 발견된 이런 환자 수가 1년 전체 평균 환자 수보다 많이 발견이 된 건데요. 여러모로 네. 올여름 꼭 음식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음식물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뭐 곰팡이라든지 식중독 균까지도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온에서도 살 수 있는 곰팡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혹시 냉장고 안에서 오래된 음식에 이 푸른 곰팡이 피어 있는 모습 한 번쯤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아, 있어요. 저는 그 직접 만든 잼을 넣어놨더니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위에 푸른 곰팡이가 피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낮은 온도인 냉장고에서도 곰팡이가 번식을 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곰팡이의 일종인 푸른 곰팡이는 낮은 온도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0도씨 이하 저온에서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이렇게 저온을 좋아하는 식중독균이 또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이라는 건데요. 혹시라도 이제 변질된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다면 냉장고 네. 안에서 번식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오히려 활발하게 증식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제 균들은 이제 고온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온을 좋아하는 균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뭐 고온이나 혹은 저온 혹은 산성도가 높은 균으로 치면 좀 굉장히 극한 상황일 수도 있는 네. 이런 네. 상황에서도 잘 번식하는 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정 온도를 좋아하는 그 균이 따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15도에서 20도씨 이하에서 번식하는 저온균이 있고요. 네. 20도에서 45도씨 이하에서 번식하는 중온균, 45도씨 이상 고온에서 잘 번식하는 고온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온균들은 심지어 냉장고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살아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미생물들은 온도가 낮아지면 좀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온도별로 좀 차이가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음식 재료 안에는 이제 효소가 다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소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낮아지면 활성이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네. 미생물 역시도 단백질로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사람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온도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는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온도별로 온도를 좋아하는 미생물과 세균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냉장 보관을 하면 1차적으로 식중독 위험을 좀 낮출 수는 있겠지만 냉장고를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근 뉴스에서 랩을 쌓아서 수박을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그 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수박은 너무 이제 크니까 솔직히 네. 한 번에 다 잘라서, 먹을 수는 없죠. 예. 네, 맞아요. 이게 잘라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수박을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쉽게 세균에 오염될 수 있는 건데요. 네. 실험을 해봤더니 잘라서 하루 넘게 보관한 수박에서 세균이 네. 다량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특히 랩을 씌운 수박의 경우에는 사흘 뒤에 세균이 3,000배까지 증가해서 배탈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네. 식중독까지 일으킬 수 있는 황색 포도상규균의 경우에는 잘라서 보관을 하든 뭐 혹은 랩을 씌워서 보관을 하든 모두 다 검출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보관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조금 충격인데요. 수박은 정말 여름철 대표 음식인데다가 랩을 씌워서 보관하거나 잘라서 보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되네요. 제가 수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이게 원인은 이제 껍질 때문입니다. 아. 수박을 무척 좋아하는 우리 맹앵커 네. 혹시 수박을 보관을 자르기 전에 네.
껍질을 혹시 한번 씻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한 번 정도 이제 물로 씻어주는 편이에요. 네,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예. 네, 그 안 정도면 뭐 좀 네. 네,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뭐 물로 한번 씻거나 그렇게 하실 네. 것 같아요. 이제 이 껍질에 있는 균이 과육으로 옮겨져서 이렇게 식중독균이 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수박을 자르기 전에는 껍질을 반드시 뭐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어. 이럴 네. 때는 식초를 활용해도 좋고요. 네. 베이킹소다를 활용해서 꼼꼼하게 세척을 한 뒤에 자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잘라서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밀폐된 용기에 두는 것이 좋고요. 혹시나 이제 랩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씌웠다라고 한다면 네. 먹기 전에 랩과 다음 부분을 한번 잘라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뭐 있겠지만 수박은 네. 특히나 과육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세균이 활발하게 번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박 드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식중독균의 어떤 번식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고온다습한, 그러니까 이게 딱 미생물과 세균이 좋아하는 이런 환경에서 이들의 번식력은 정말 왕성해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에는 네. 최적의 조건에서 10분에 한 번씩 분열합니다. 와. 뭐 상온에 둔 음식물 중에 만약에 이런 균이 단 네. 한 마리라도 있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4시간 뒤면 100만 마리 이상으로 100만 이제 마리. 불어나게 와, 되는 네. 거죠. 이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단 몇 시간이라도 상온에 뒀던 음식이라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충분히 이제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식중독균이 예방됐을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온에 잠깐이라도 뒀다면 식중독균이 냉장고에 다시 넣어도 번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음식을 할 때는 재료를 다 꺼내서 이렇게 요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정말 특히 주의를 해야겠어요. 네, 대표적인 사례를 좀 하나 들자면 보통 이제 국거리용으로 고기를 사둘 때는 사서 냉장고 말고 이제 냉동실에 좀 그렇죠. 꽁꽁 얼렸다가 네. 밖에 꺼내서 해동을 한 이후에 이제 음식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상황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동할 때 음. 뭐 보통 물에 담가서 녹인 후에 이제 활용을 하신다면 네. 이왕이면 그대로 상온에 두지 마시고 물에 담근 냉동 고기를 냉장고에 넣어서 조금이라도 냄비채로요? 네, 뭐 냄비째도 좋고 그릇에 넣어서 고기만 네. 담갔을 때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조금이라도 미생물 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좀 미리 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좀 일찍 냉동고에서 냉장실로 옮겨두는 네. 게 좋겠네요. 네, 그런데 상온에 잠시 음식을 보관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렇게 도마나 식기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오염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수박 사례도 사실 네. 껍질에 있던 균이 칼로 인해서 맞습니다. 칼로 네. 인해서 이제 과육으로 옮기는 경우였잖아요. 이렇게 네. 도마나 칼 같은 도구들의 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음식을 밀폐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식사를 하기 전 뭐 개인 위생 수칙, 손 깨끗하게 씻어서 요리하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날 음식 먹는 거 특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음식을 최소 70도에서 3분 이상 이제 끓여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정말 이맘때는 건강하게 잘 먹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올 여름에는 식당에서도 또 집에서도 좀 더 주의하셔서 건강하게 음식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